건강보조제 부작용의 심각성, 실제 사례와 문제 제기. 여러분, 지난달 응급실에 실려온 73세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7가지 보조제를 드셨어요. 아침에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홍구까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오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코피인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지나도 계속 흐르더라고요.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60세 이상 10명 중 8명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 중 30%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그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매일 드시는 그 보조제들이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30년간 내과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최근 들어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바로 보조제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보조제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말이죠.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영숙 씨, 68세. 무릎 관절이 아프다며 3년간 고용량 오메가3를 드셨습니다. 하루 3000mg씩이나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관절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용량을 늘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상처가 나도 피가 잘 멈추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잇몸에서도 자주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오메가3가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든 거죠. 혈소판이 제대로 응집하지 못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다행히 복용을 중단하고 2달 후에 회복되셨지만 자칫 뇌출혈까지 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바로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잘못된 생각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철수 씨, 71세. 이분은 골다공증이 너무 무서워서 비타민 D를 하루 4000IU씩 드셨어요. 인터넷에서 비타민 D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좋다는 글을 보고 좋은 거라니까 많이 드시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 석 달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드셨던 거죠. 그런데 6개월 후 갑자기 구토와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위장 문제인 줄 알고 소화제도 먹어보고 죽도 끓여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거예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슘 수치가 정상의 1.5배나 되는 고칼슘혈증이었습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기 시작했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이분도 건강해지려고 드신 건데 말이죠. 이런 사례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보조제 5가지와 그 이유. 둘째, 안전한 복용 기준과 체크포인트. 셋째,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보조제인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 10분에는 스스로 위험 신호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보여드리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보조제가 위험할 수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보조제를 자동차 연료로 생각해 보세요.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엔진이 망가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간 기능이 30대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젊을 때와 같은 양의 보조제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처리하지 못한 성분들이 독소가 되는 겁니다. 간과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기억하실 숫자 하나. 1일 권장량의 3배 이상 복용하면 90% 확률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고 계세요.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20대에 비해서 40% 정도 느려집니다. 둘째,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독소를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죠. 셋째, 혈관이 딱딱해져서 약물 순환이 느려져요. 넷째, 위산 분비가 줄어서 흡수율이 변해요. 다섯째,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약물 분포가 달라져요. 이 모든 변화가 보조제를 독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위험한 보조제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농도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데 여기에 정말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 씨처럼 고칼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늘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액 속 칼슘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신장에 결석이 생겨요. 칼슘이 신장에 쌓이면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심하면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안전한 양은 하루 800IU입니다. 그 이상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칼슘제와 함께 드시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드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순자 씨, 70세. 이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비타민 D를 하루 5000IU씩 드셨어요. 의사가 800IU를 권했는데 더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신 거죠. 석 달 후에 갑자기 심한 변비와 구토가 시작됐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혈중 칼슘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두 번째, 대용량 오메가3입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죠? 정말 위험합니다. 앞서 김영숙 씨 사례처럼 출혈 위험이 엄청나게 커져요. 오메가3는 천연 항응고제예요. 혈소판이 뭉치는 걸 방해하거든요. 적당량 드시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피가 잘 안 굳어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순환 개선제와 함께 드시면 더욱 위험해요.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던 한 환자분은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고 하루 종일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응급실에 와서야 지혈이 됐는데 알고 보니 오메가3를 하루 3000mg씩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뇌출혈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정문수 씨, 69세 남성분이 오메가3를 하루 4000mg씩 6개월간 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뇌 CT를 찍어보니 소량의 뇌출혈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아니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안전한 양은 하루 1000mg 이하입니다. 절대 그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세 번째, 홍국 보조제입니다. 붉은 누룩이라고도 하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며 인기가 정말 높은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홍국에는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콜레스테롤 약과 완전히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마다 함량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은 10mg, 어떤 제품은 50mg, 완전 복불복이죠. 이정민 씨, 65세 남성분이 홍국 보조제를 석 달간 드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약 대신 자연스러운 걸 찾다가 홍국을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한 달 후부터 갑자기 온몸에 근육통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잘못했나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걷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육 효소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근육이 녹는 횡문근육해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태가 더 진행되면 신장 기능까지 망가질 수 있거든요. 홍국 보조제는 절대 의사와 상의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좋다며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출혈 위험을 높여요. 특히 혈액순환 약물과 함께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한 그룹에서 오히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죠. 최순자 씨, 72세 여성분이 비타민 E를 하루 800IU씩 1년간 드셨어요.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멍이 자꾸 들더라고요. 조금만 부딪혀도 크고 검은 멍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약해진 거였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응집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복용을 중단하고 2달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죠. 하루 400IU 이상은 절대 금물이에요. 다섯 번째, 고농도 비오틴입니다. 모발과 손톱에 좋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게 혈액 검사 결과를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요. 갑상선 수치, 심장 수치가 실제와 다르게 나와서 오진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오진받은 분이 계셨어요. 조영범 씨, 73세 남성분이었는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혈액검사에서 심장 효소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죠.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응급실에서 심장 수술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심전도나 다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비오틴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김순희 씨, 67세 여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비오틴을 하루만 마이크로그램씩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내분비과에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비오틴이 검사 결과를 방해한 거였어요. 혈액검사 전 일주일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해요. 이 5가지 보조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차가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는 괜찮은 양이 다른 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개인차가 더 커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여러 보조제를 함께 복용할 때 생기는 상호작용이에요. 예를 들어 비타민 E와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배가 돼요.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드시면 고칼슘 혈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이런 상호작용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7가지 위험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하면 즉시 보조제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첫째, 잇몸이나 코에서 자주 피가 나요.
특히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를 풀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출혈 경향이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요. 면도할 때 난 작은 상처나 종이에 베인 상처가 10분 이상 피가 난다면 혈소판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아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자주 나요. 간 기능 저하나 고칼슘 혈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심해졌어요. 특히 이전에 없던 근육통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스타틴 계열 성분이나 과도한 비타민 섭취 때문일 수 있어요. 여섯째,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잦아요. 혈압 변화나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피로감이 이전보다 심해졌어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가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조제 과다 복용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3개 이상 해당하시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즉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보조제 복용 4단계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4단계만 꼼꼼히 지키시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1단계, 혈액검사부터 하세요. 복용 전 반드시 혈액검사로 결핍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족하지 않으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건너뛰시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데 계속 드시면 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검사 항목은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철분, 간 기능, 신장 기능 정도면 충분해요. 2단계, 한 번에 하나씩만 드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드시지 마세요.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배가 돼요. 예를 들어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드시면 고칼슘 혈증 위험이 훨씬 커져요.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요. 새로운 보조제를 시작할 때는 기존 것을 중단하거나 최소 2주일 간격을 두세요. 3단계, 최소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괜찮으면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절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상은 젊은 사람보다 적게 드셔야 해요. 몸의 처리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4단계, 정기검사 받으세요. 3개월마다 혈액검사로 수치 변화를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특히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이 4단계만 지키셔도 90% 안전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단계들을 무시하시고 바로 복용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중요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와 보조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둘째, 수술 전에는 일주일 전부터 모든 보조제를 중단하세요. 출혈이나 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셋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넷째,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태아나 신생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섯째,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습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요. 여섯째,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오래된 보조제는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도 있어요. 제가 진료하면서 본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적당히, 그리고 신중하게였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돼요. 보조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보조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 3가지만 충분해요. 비타민 D 하루 800IU,
오메가3 하루 1000mg 이하, 그리고 종합 비타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른 건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와 상의해서 드세요. 특히 칼슘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등을 드시면 별도의 칼슘제는 필요 없습니다. 마그네슘도 견과류, 녹색 잎채소로 충분해요. 무조건 보조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한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홍국도 천연 성분이지만 위험할 수 있죠. 인삼, 홍삼도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천연과 단전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조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거죠. 올바른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건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꼭 보여드리세요. 다음 주에는 정말 필요한 보조제 3가지와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 개인별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조제 복용이나 중단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